도선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정학 교수입니다.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이 봄날씨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실은 충격적인 소식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유아인이라고. 그 유아인 배우가 마약에 관련됐다는 뉴스가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유아인 배우를 좋아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왜 황정민이죠. 황정민과 같이 출연해서 열연을 펼쳤던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실은 마약에 관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더 큰 충격인 것은 유아인 배우가 한 종류의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약류에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코카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마도 있을 수 있고요. 프로포폴도 있을 수 있어서 총 4가지 정도의 마약류에 연관된 것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충격인데요. 더 큰 충격도 있습니다. 실은 유아인 배우의 충격에 의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마약류에 노출되고 감기되는 그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최근에는 14살 된 학생이 마약류에 관련돼서 검거됐다는 소식들도 있고요. 어린 미성년자의 마약류 노출 빈도가 2배 이상 뛰었다는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인데 이 학생이 문제됐던 것은 소위 말하는 던지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즉 온라인 메신저라는 텔레그램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텔레그램방에 초대돼서 거기서 마약 그 공급책, 판매책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연결돼서 마약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만나서 비밀리에 만나서 서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장소에 이 공급책이 던져놓고 자기는 떠나가고 그럼 나중에 이 의뢰인이 마약을 가서 찾으러 가서 몰래 마약을 취하는 그런 수법인 것 같습니다.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수법이 횡행하면서 온라인상에 굉장히 친숙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위험한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오랜 법조 생활을 통해서 본 경험에 의하면 이 마약은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습벽, 습석, 향정신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냐면 한번 몸에 배면 도대체가 끊지를 못해서 단절이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어서 굳은 마음을 가져도 이미 몸에 뱄기 때문에 좀처럼 단절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즉 자기 의지만은 단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치료가 필수적인데 여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은 한번 마약에 노출되고 흡입의 경험이 있고 투약의 경험이 있는 순간에 마약 공급책들, 판매책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유혹을 던집니다.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계속 유혹을 던져서 처음에는 굳건하게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던 사람도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책, 공급책들은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첫째, 습벽이 붙어 있다는 것. 둘째,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끊기가 너무도 어렵고 다시 또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범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 오래된 재판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은 마약은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거기에 접하게 되면 끊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약을 최초로 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동기를 이렇게 옛날 수사 기록을 통해서 재판 기록을 통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장 많은 동기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상 한번 해봤다. 저걸 투약하면 어떻게 될까? 약간 흥미로웠다? 하고 싶었다? 이것이 태반이에요. 둘째는 순간적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접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호기심과 순간적 쾌락 이것 때문에 접하게 되는데 한번 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절대로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 것, 접해보지를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 국가라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서는 절대로 마약 청정 국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에 노출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마약 청정 국가라는 그 타이틀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큰 중요한 것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교육, 특히 이제 온라인상을 통해서 점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청소년들에 대한 이 마약류의 위험성과 해악성에 대한 경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 잡혔을 때 이걸 어떻게 그나마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의 핵심도 마약류에 대한 안전교육, 위험교육을 꼭 실시해야 되겠다. 이제는 교육청 같은 데서도 학교 당국에서도 반드시 실시할 교육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유아인이 노출된 거 보십시오. 많은 연예인이 노출되고 운동선수도 노출될 수도 있고 유명인도 노출되고 이제는 청소년까지도 나이 어린 중학생까지도 노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벗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 청정 국가 이루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